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춘천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요. 채무자는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여성분이었고요. 편의점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토대로 개매생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의원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전화까지 했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편의점 사업주가 남편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해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지 부부간에 사용주와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생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보정을 냈고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정 조치를 해서 결국 개시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할 때 남편이 점주이고 아내가 근로자인 형태였기 때문에 2대 보험 적용과 실제 지급해준 급여 지급 대장 같은 자료를 모두 확보했고요. 그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부부간에 이렇게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체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만약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체 운행에 관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영업소득자로 분류돼서 심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계표, 재무제표 같은 실제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총 매출 금액을 산정하고 또 매입비,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세금 공과금, 그리고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모두 공제해서 사업장 전체의 실제 순이익을 산정한 다음에 이 해당 순이익의 절반을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참고로 이때 만약 채무자와 배우자 외에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직원 복리 후생비는 아예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순이익을 산출해야 하고요. 이 순이익에서 절반을 채무자의 평균 소득으로 잡고 개매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의 사례에서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급여도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실제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점원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급여 소득자로 분류돼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수원 회생법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실무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배우자 명의의 PC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사업장 근무 실태라든지 소득에 대한 보정 권고를 내렸고요. 결국 이 보정 절차를 통해서 부부가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업장 영업소득, 그러니까 PC방의 순이익이 한 달에 500만 원인 것이 확인돼서 수원법원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을 급여소득 200만 원이 아니라 사업장 영업소득 500만 원의 절반인 250만 원을 채무자의 영업소득으로 재산정했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변제 계간을 다시 짜라라고 권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부가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로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영업소득자로 진행해야 할지에 따라서 변제 계획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